여기서 이거를 좀 보고 넘어가기로 하시죠. 이 영어 성경에서 다 이제 반복이 된 거지만 문장 내에 주절의 동사는 빨간색으로 칠해요. 얘가 전체적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종속절 속에 있는 동사들은 초록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얘들은 다 파란색으로 칠을 했는데 교차로 오면 하늘색, 군청색을 번갈아 써서 이해하기 쉽게 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말하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럼 걔네는 그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애는 형용사적 전명구이고 독립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애는 부사인 거고. 영어의 수많은 단어들을 일종의 물품으로 보고 이 물품을 나누어서 분류를 해보니 8가지더라. 그래서 재료의 용도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의 이 8번 감탄사는 공부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서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제 요리사가 요리 잘하는 거에 비유를 해보자면 명사가 주어, 객어, 보어에 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여서 요리에서도 간을 맞추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사를 소금, 대명사를 맛소금 정도, 아니면 한국 식단에서 쌀, 찹쌀 뭐 유전 정도, 밥 뭐 이런 정도가 명사 대명사고요. 또 마늘이 한국 요리에서 정말 중요하듯이 동상사는 마늘 정도다, 형용사는 파 정도다, 부사는 고춧가루 정도다. 이 전치사 접속사는 설탕, 참기름 요 정도.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영어 요리를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부품들을 만들 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아까 6번, 7번 옛날 말로 속칭 전치사 접속사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여기서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팔품사를 잘 다룬다는 얘기는 이런 양념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라 보시고요. 전치사란 말은 원래 영어의 문법 용어는 프리포지션입니다. 이 프리가 앞전자고요. 이 포지션이 위치 아니면 둘치 이런 정도로 해서 전치사는 말 자체는 앞에 두는 말 아니면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의 앞에 위치하냐? 얘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난학자들이 이 영어 문법 용어를 보고서 이걸 이제 전에 없던 개념이니까 일본어 내지 한자어로 옮겨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리는 통상 앞을 나타내니까 전자로 두고 포지션, 포즈 이런 거는 위치 이런 거니까 전치,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앞에 위치하고 설령 더 우리가 배워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 한들 앞에 위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고서 이 전치사들은 구를 만들어내는 애. 그래서 제구사 이렇게 제가 이름을 고쳐봤어요. 그러면 보통 처음 이제 영어를 접하는 사람이 전치사란 말이 아니고 제구사라는 말을 들으면 구를 만들어내는 애들이구나 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결합이 이루어지면 얘는 이 두 개의 덩어리는 더 이상 전치사도 명사도 아니고 얘네의 재료는 형용사 기능을 하거나 부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그 유명한 말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정부는 정부인데 이 주인공 정부는 근데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 요 전치사 명사 요게 형용사가 돼서 명사 the government를 수식을 해주는 구조죠.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각각 government를 거는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 자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명사랑 결합을 해서 구를 만들어낸다. 형용사 구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shall not, 그다음에 이 government의 동작은 사라진다는 그런 동작. 그게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from the earth, 지구상으로부터.
이 from이라는 전치사와 the earth라는 명사가 결합을 해서 여기서는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명확하게 다른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해요. 부사는 부수적으로 여기저기 와서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게 부사. 그래서 솔직히 링컨은 이 of, by, for 이 전치사 3개 가지고 거의 민주주의의 대명사격의 정치인이 된 겁니다. 영어에서 이 말 장난 아니면 말 표현이 얼마나 자신의 위상을 가르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로 전명구가 이 형용사와 부사로 기능하는 예를 이 링컨의 말은 너무나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예시여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전치사의 기능을 좀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6번은 끝냈고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통상적으로 사전에는 단어들이 실립니다. 단어들이. 이 각각의 단어들은 이제 팔품사로 해서 이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용도를 결정을 하는데 요 단어보다 조금 미디엄 사이즈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의 단어도 있습니다. 이 미디엄 사이즈의 단어를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는 이제 시인들이 쓰는 식구. 그 구자에서도 보듯이 꼭 주어 뭐 동상사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어와 단어가 응축되어 있으면 단어와 단어의 결합만으로 된 덩어리, 그 정도를 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woman, in, love 이 3단어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love가 형용사가 돼서 이 전명구가 woman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in love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한 미디엄 사이즈의 단어로 약간 덩어리 지는 거가 되는 거죠. above all 같은 경우도 전치사 플러스 all 명사가 합쳐져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사어가 만들어지는 중간 사이즈의 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미정사, 소위 말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얘네들 덩어리도 미디엄 사이즈의 변신 동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애국가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이라는 얘기는 길어요. 주어 동사 당연히 다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님의 잔소리하면 잔소리 1절만 하시죠. 이러는 절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 동사는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덩어리 전체가 한 단어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 주어 he 있고요. 동사도 있는데 이 접속사가 붙은 이 덩어리가 그가 올지 안 올지라는 주어로 기능하는 한 단어의 큰 덩어리 이런 게 절이 됩니다. 얘는 is doubtful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아니면 얘네 주어,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아니면 이 속에서 부수적으로 왔다 가는 부사 얘네들이 한 단어짜리도 있지만 구와 절 사이즈로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어 기능을 하는 덩어리가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다. 덩어리는 커도 그 덩어리 전체가 한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요거를 이해하고 좀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구구절절이 여기에 구구고 여기에 절절입니다. 그러면 구와 절이 갖는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시겠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 하나가 영어의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요걸 이해하고 계시면 영어 나는 맥을 잡았어. 제가 오늘 여기에 강연하러 온 목적도 영어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영어는 요런 모습을 갖고 요렇게 활동하는 애다 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늘 봤던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동작 문장, 주어 일반 동사 객어 아니면 주어 B라는 상사
계열사, 그다음에 보어 이렇게 동작과 상태로 나누어진다. 이미 익히신 거고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문장 부품들이 한 단어짜리도 있고 구 사이즈가 있고 절 사이즈가 있다. 요거 이해하셨죠? 실제로 품사가 뭐 팔품사네 어쩌네 해도 문장 안에서 실제로 뛰는 애들은 넷밖에 없습니다. 사총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동상사는 주어 다음에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그걸로 역할은 끝나요. 나머지는 명사, 형용사, 부사 애들이 하는 거예요. 명사는 주어, 객어, 보어에 와서 활동하고요. 형용사는 그 주어, 객어, 보어를 수식을 해요. 한 단어면 앞에서, 구와 절이면 뒤에서 얘네를 형용을 해요. 부사는 뭐 여기에 있는 동상사든 형용사든 다른 부사든 간에 얘네를 부수적으로 수식을 해요. 그래 결국은 한 문장은 이 사총사만이 뭐 뜀박질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상사가 뒤에서 볼 변신을 하는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 네 가지 스타일로 변신을 하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정사, 미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셋으로 막 변신이 돼요. 동명사는 명사로, 분사는 형용사로, 분사구문은 부사로 기능을 변신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정사는 제가 부정사를 왜 미정사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냐? 아직 미정이야. 안 정해졌어. 뭐가 안 정해졌냐? 얘는 명사로 기능할지 형용사일지 부사일지가 아직 미정이에요. 때에 따라서 이 미정사가 형용사, 부사, 명사로 기능을 하는 건 거죠. 동명사는 명확하게 명사로, 분사는 명확하게 형용사로, 분사구문은 부사로. 그리고 아까 제구사 플러스 명사의 제명구는 형용사나 부사로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절사, 접속사 플러스 종속절이 오면 명사의 덩어리, 형용사의 덩어리, 부사의 덩어리로 기능을 해요. 이게 영어라는 거대한,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영어의 실체예요. 보시면 바퀴가 두 개만 있으면 굴러갑니다. 통상적으로 바퀴 두 개면 거의 완전하게 굴러는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명사와 동상사만 있으면 영어 문장은 굴러는 갑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상사, 동상사 외에 주어, 객어, 보어에 명사가 오니까 명사, 여기서 말하는 명사는 늘 대명사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동작문 상태 문장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주어, 객어, 보어들이 제대로 더 원활하게 고기능을 수행하자면 바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바퀴가 3개는 있어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엄청난 그 비행기도 바퀴 3개면 됩니다. 작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바퀴는 형용사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도 최고로 달리자면 바퀴는 4개가 있어야 됩니다. 4개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바퀴는 부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세지. 이거는 도로에서 달릴 때 기준으로 봐서 3바퀴보단 4바퀴가 더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문장 내에 4바퀴는 명사, 동상사, 형용사, 부사. 얘네가 끌고 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1차원은 통상적으로 점이 모인 선이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면이 2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까지가 반영이 된 게 3차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어는 철저하게 1차원적이에요. 이 고도의 언어가 2차원, 3차원 이런 게 없어요. 영어 문장은 무조건 한 줄 내에서 나열이 돼야지 뭐 2중으로 3중으로 영어 문장이 와서 되지는 않아요. 영어는 절대적으로 1차원 내에서 머물러야 돼요. 말을 할 때에도 오디오가 2중, 3중으로 걸리면 말이 납득이 안 돼요. 말은 무조건 일직선 내에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1차원의 지배를 받는 게 언어이고 영어다. 그렇게 봤을 때 영어에서
한 단어짜리 형용사들은 그 명사의 앞에 와서 수식을 해요.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정도 영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rich dad, poor dad 했을 때 이 rich, poor,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는 명사의 앞에 와요. 옛날 영화 프리티 워먼, 프리티 이런 형용사 한 단어짜리 형용사들은 그냥 편하게 앞에 와요. 의미의 혼돈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구로 넘어가면 그게 전면구든 변신동사구든 간에 뒤에 와야 돼요. something, 뭔가는 뭔가인데 to eat, 먹을 뭔가. 이렇게 구가 되면 뒤에 와야 돼요. 일직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1차원에. 아까 woman in love woman 이거 영어 아니에요. 두 단어가 넘어가는 형용사들은 뒤에서 앞을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절이 오게 돼도 또 뒤로 가요.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 형용사만 앞에 오고 구나 절 형용을 할 때에는 뒤에서 앞을 수식해요. The best thing, 최고의 일, 최상의 일,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 그럴 때 이 최상의 일, thing을 수식해주는 이 형용사 절은 뒤에 가야 돼요. I can do thing the best. 이러면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단어짜리 말고 구나 절로서 형용사가 오면 1차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가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요. 이런 개념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알면 영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상사가 변신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4가지.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직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요 4개 가지고 섞어서 메달 따는 거예요. 영어, 이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요거 가지고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영어 성경이 이 기술이 현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동상사인데 얘가 약간 변신을 하면 이제 재료, 품사가 달라져요. 더 이상 동상사가 아니고 보시면 미정사, 아직 안 정해진 말이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to 플러스 동상사의 원형을 가지고 만들어요. teach,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to가 붙었어요. 그러면 가르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가르치기, 이런 가르치는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 이름으로, 개념의 이름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역시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사라는 얘기는 객어를 갖고 와요. 그 객어가 잉글리시인 거죠. 그래서 영어 가르치기, 이런 명사가 된 거예요. 요거는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사실이에요. 영어 가르치는 거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영어를 납득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를 찾아보는 건데 그런 건 거죠. 동사는 주어 다음에 딱 한 번 와서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얘가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to와 함께해서 이제는 미정 상태에서 명사로 변환이 돼요. 변신이 돼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되는 거죠. 분명히 동사인데 얘가 변신이 돼서 명사로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 every player is under obligation. under 뭐뭐 아래에 obligation,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 구가 있는데 이 의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to keep rules, 규칙을 지킬 의무. 명사 obligatio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미정이었다가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미정이었다가 형용사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이 to keep은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죠. 앞에서는 명사,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객어가 있죠. 규칙을 지킬 의무, 의무는 의무인데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지킬 의무. 이렇게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죠. He came, 그가 왔어요. 근데 to see me, 보다라는 건 동작의 동사인데 여기에 to가 붙어서 또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객어 me가 있죠. 나를 보기 위하여. 얘는 뭔가 명사적으로
주어계거 보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도 아니고 나를 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상황을 서술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부사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동사가 to를 붙이고서 미정 상태에서 때로 명사로, 때로 형용사로, 때로 부사로 이런 기술이 영어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다 말고 가르치기라는 말을 써야겠다. 그러면 to teach, playing the piano 뭐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도 돼요. 예를 들어 to teach, to play the piano 뭐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to play는 이 teach에 다시 객어가 된 그런 미정사인 거죠. 그렇게 미정사 넘어가시고 동명사라는 애는 역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그러면 얘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변신이 돼요. 그래서 fail이라는 건 실패하다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동사는 객어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그래서 to plan. 플랜은 계획하다라는 동사. 계획하다에 to가 붙은 게 이 미정사에서 여기서는 fail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가 된 거죠. 명사적 미정사가 된 거죠. 그래서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거. 그것은 is planning. 계획하는 것이다. 플랜이 여기서는 to가 붙어서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 플랜이 다시 계획하다에 ing가 붙어서 여기 동명사가 되면 계획하기이다. 근데 아까 fail이 실패하다인데 to가 붙어서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말로는 이해되시죠?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 동사예요. fail 실패하다, plan 계획하다, plan 계획하다, fail 실패하다. 다 동사인데 얘네를 to가 붙어서 명사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ing 붙어서 동명사화 시켜가지고 명사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똑같은 동사를 놓고서 동명사화 시키냐 명사적 미정사로 만드냐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미정사는 세 가지 변신이 다 가능한 데에 비해서 동명사는 오직 명사로만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으로 분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동사를 가지고서 형용사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보시면 Jesus found men. 예수께서 남자들을 found, 발견하셨어요. 주인공 예수님 하신 동작은 발견하는 거. 발견한 대상이 객체가 누구냐면 남자들. 근데 sell이라는 거는 판매하다라는 원래 동사예요. sell, 판매하다. 근데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들은 남자들인데 판매하는 남자들. 형용사라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어서. 근데 sell도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객어가 있죠. 팔기는 파는데 뭘 팔아야겠죠. 그 대상이 소와 양과 피전, 비둘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남자들을 발견하셨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막 그 판전상들 뭐 비둘기 동물 파는 사람들 쫓아낸 그 성경 구절에서 가져왔는데 요렇게 다 똑같은 동사인데 to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만드는 기술, ing 붙여서 동명사로 해서 명사 만드는 기술. 똑같이 ing를 붙였는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 약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은 생기기는 요 분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동사에다 ing를 붙였는데 이 구는 여기서처럼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라는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they get up. 그들은 일어났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in 플러스 명사 아침에가 붙어서 아침에 일어났긴 했는데 think라는 거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됐어요. 근데 about their money problem.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앞에 their money 이런 거는 프로블럼을 꾸며주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들이라 앞에 온 거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돈 문제. 근데 그들의 돈 문제. 그거에 이 전치사가 와서
관하여 생각하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인생 안 돼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생각하면서 이런 게 부사인 거예요. 여기서는 팔고 있는 남자들 이런 게 형용사인 거고, 부사는 부수적으로 상황을 설정해 주는 거. 보시면 이 다 동사들인데 이렇게 현란하게 변화되는 변신, 이런 게 영어 기술인 거죠. 태권도에서 뭐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영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잘 발휘하면 영어 잘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빨록파 영어에서는 이 변신 동사들은 다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그게 미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분사구문이든 다 제가 파란색으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영거푸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동명사 오고 미정사 왔잖아요. 그럼 이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한 번은 하늘색, 한 번은 군청색 이렇게 교대로 쓰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 파란색이 영어 성경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줌 상황에서 다들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교독으로 쭉 읽어 나가시든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하시든 간에 영어 성경을 제 생각으로는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 내에서도 아직 발음이나 뭐나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행하시는 분한테 읽는 자리에서 나는 그 순번에서 일단은 빼달라. 내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나도 돌아가면서 읽을 때 나도 순번대로 참여는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하시고, 발음이 좀 당장 자신이 없으시면 유튜브에서 자막을 클릭을 해놓으면 영어 콘텐츠들의 자막이 다 따라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계속.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발음을, 그 단어를 보면서 계속 읽어나가 보는 거죠. 그 단어는 그렇게. 한국말의 경우에는 자음 모음이 명확하게 그 발음가로 나타나는데, 영어는 이게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오가 아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A가 N지 안지 막 지 맘대로 변화가 돼 가고 있어요. 독일어는 거의 그래도 철저하게 발음가대로 발음이 되는데, 뭐 이태리어, 스페인어도 그렇고요. 프랑스어도 거의 룰 따라서 가는데, 영어가 이 발음 체계가 제일 흐트러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은 있고, 몇 번 듣다가 보면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당장 발음이 자신이 없으시면 유튜브를 많이 보시되, 그게 설교든 영화든 뭐든 간에요. 그래가지고 그 발음을 좀 익히시고, 그렇게 읽으시면서 영어 성경을 교대로 읽으시면서 여기에 왜 녹색이 칠해져 있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렇게 줌 상황에서든 아니면 같이 읽을 때 뭐 이제 어른들끼리 창피한 거 없어요. 자꾸 배우는 거니까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 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분사라서 그렇게 된 거야. 뭐 그거는 동사가 변신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동사 변신되는 기술들 이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이제 책 커버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단지 알록달록 할 뿐이지 빨록파 영어는 아니에요. 제가 특허낸 빨록파 영어는 이런 건 거죠. When the student is ready, 학생이라는 주인공이 준비된 상태에 있을 때, 요런 when 요 종속절이 부사절인 거예요. 부수적으로 상황을 하나 설정해 놨어요. 학생이 준비가 될 때 이게 부사절이에요. 이런 종속절 내에 종속적인 접속사 아니면 절을 만드는 제절사 속에 동상사는 제가 초록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리고 주절 동사에서 the teacher will appear. 선생님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좀 있으시고요.
Failure is simply 실패라는 건 뭐냐면 the opportunity to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기회. 그거일 뿐이다. 이렇게 begin이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 to가 붙어서 opportunity 기회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런 걸로 영어가 책 한 권, 회화 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빨록파가 안 보여서 좀 저기 할 텐데 독서를 하면서 아니면 장문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회화 쪽도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문장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시면 and와 or가 슬래시로 된 개념이 있어요. A and or B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도 되고 B도 되고 A, B 다 되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슬래시가 있을 때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문장은 주어, 동사, 개거나 주어, 상사, 보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상사 있고 개거나 보어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만들어 놓고 나서 영어 문장 구조가 동상사라는 주절에 동상사가 있을 때 이 앞에 주어가 한 단어가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상사, 목적어가 보어가 통째로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어 한 단어가 오고 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 오면서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목적어나 보어에 한 단어가 올 수도 있고 덩어리 절이 올 수도 있고 근데 한 단어짜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목적어나 보어나 주어를 다시 또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길어지지만 결국은 다 저는 초록색 종동상사로 이렇게 채색을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 성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블이 특히 영어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주신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거를 영어 성경을 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빨록파 밑줄이 돼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의 주인공은 그 앞에 있는 애. 창조를 한 대상 목적물은 뒤에. 이게 다 이해가 되면서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하면 더 좋고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혼자 이렇게 독서를 하시면서 영어 성경 꼭 읽으시면 영어는 이제 다 해결이 돼요. 첫째 독서, 둘째 장문. 실제로는 독해보다는 장문이 더 쉬워요. 영작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맞게 내가 쓰면 돼. 원칙에 맞게 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요. 유추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독해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독해를 이 친구처럼 너무 스탠다드하게 아주 중급의 난이도 좋은 언어로 쓴 저기들은 참 이해하기 쉬워요. 늘 제가 하는 게 이제 이런 영어 인문교양적으로 원작들을 빨록파 밑줄로 원 텍스트를 가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안천교회에서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영어 독서 모임을 주최를 하시면 이런 걸 가지고 파일로 이렇게 원문을 보면서 해보면 영어 공부되고 인문교양 수준도 높아지고 그게 일단은 이제 교회 문턱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고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서 최고의 사회적인 인프라 기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독서 모임을 좀 교회 기반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일단 영어의 문턱을 확 뛰어넘는데 이 빨록파 밑줄의 영어 접근 방식이 정말로 유익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슬라이드가 한 180개가 되는데 이걸 다 하자면 이 3분의 2개, 1분 30초씩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런 거 다 사실 오늘 강연도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 안에 동영상 내에서도 이게 각각 다 끊어져서 납득할 만하게 차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것도 보시고 하시면서 또 저한테 뭐 질문을 좀 하셔도 좋고 그래가지고 좀 영어만은 쉽게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통찰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영어와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오른손잡이 있고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왼손 가지고 아무리 야구고 뭐 활쏘기고 뭐를 해도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영어는 우리에게 늘 왼손잡이 언어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편지를 쓰다. 편지가 앞에 있어요. 쓰다가 뒤에 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쓰다가 늘 앞에 와요. 쓰긴 쓰는데 편지를. 서로 반대예요. 동사, 상사 마찬가지, 비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for 엘리제 그러면 이 for 개념이 위하여고 엘리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for 엘리제 우리는 엘리제가 앞에 오고 위하여가 뒤에 오고 동상사 다 그렇죠. 제구사 다 그렇죠. 이 접속사라는 제절사도 마찬가지예요.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래 이 이래가 우리는 뒤에 오는데 얘는 이래를 먼저 시작을 해요.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심오하게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도저히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른 제 콘텐츠에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좀 보고 넘어가기로 하시죠. 이 영어 성경에서 다 이제 반복이 된 거지만 문장 내의 주절의 동사는 빨간색으로 칠해요. 얘가 전체적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종속절 속에 있는 동사들은 초록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얘들은 다 파란색으로 칠을 했는데 교차로 오면 하늘색 군청색을 번갈아 써서 이해하기 쉽게 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말하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럼 걔네는 그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애는 형용사적 전면구이고 독립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애는 부사인 거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영어에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유심히 보면 뭔가 중심이 되는 루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적인 요소의 앞에 뭔가 붙어 있을 수 있고 뒤에 뭔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lieve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ble이 붙으면 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무슨 의미냐면 동사가 믿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변신이 돼요. 뭔가의 단어에 뒤에 뭐가 붙으면 품사의 변화가 일어나요. 품사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앞에 on이 붙으면 believable은 믿을 수 있는인데 un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단어에서 앞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의미의 변화, 뒤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품사, 용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봐주시고요. 그래서 명사로 변화시키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사로 변화시키는 애들, 형용사로 변화시키는 애들, 부사로 변화시키는 애들. 이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으로 영어 학습에 이게 이론서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은 실습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러한 변화들의 충분한 사례들을 충분히 다루어 놨으니까 또 할인도 많이 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이론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차분하게 잘 풀어 설명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15,000원 투자해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막 40억, 400억 매출 막 올리는 비즈니스맨이 되면 이 본전 충분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어 단어들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막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제가 저기에 드리면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미술, 소설, 예술,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라는 걸 붙이면 미술가, 소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무슨 이스트 뭐 이어 이런 거, 기본 대표 이런 거에 그런 권리를 나타내 주려면 기본권, 대표권, 소유권, 뭐 오너십 뭐 이런 거, 멤버십 이런 거 그렇게 다 할 수 있듯이 영어도 그렇고요. 또 아까 상식, 염치, 이해 이런 거에 앞에 뭔가가 붙으면 의미가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에 또 공통성이 있으니까 몰상식, 몰염치 이렇게 반민족, 반민주, 반정부 이렇게 영어에는 의미의 변화를 유도하는 접두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이 on이라는 게 붙으면 그거에 반대예요. 그래서 able 할 수 있는, unable 할 수 없는, unbelievable 보셨듯이 그다음에 easy, uneasy 이런 식으로 사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단어에다가 on을 다 붙여버리면 사전이 한 권이 또 나와요. 조금 과장을 했는데 그렇게 접두어 활용을 통해서 우리말도 그랬듯이 영어도 막 의미상의 변화를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요. 전미어 변화를 통해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ct, 활동하다라는, 행동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액션이라는 명사와 전미어를 붙이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액션, 동작, 행동 이렇게 돼요. 여기에 IV를, 액티브 이렇게 형용사와 전미어를 붙여버리면 동사에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돼요. actively 이렇게 버리면 활동적으로 이렇게 한 단어를 각각의 단어로 알고 계시지 말고 이 어미 변환을 통해서 품사를 바꿔가지고 용도를 달리 쓰셔라.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 기술이 다 돼요. act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거 명사화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액션. 그것도 안 되면 뭐 acting이나 to act 이렇게 변신 동사로 만들어셔도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he acts active action actively. 그는 활동적인 행동을 왕성하게 행한다.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한 단어 개념을 품사, 문장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애들은 요 네 사총사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서로 바꿔가면서 마구마구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 좀 되시기를. 그래서 얼추 시간이 돼 가는데 성경 좀 읽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질문하시고 이렇게 리더를 통해서도 하시고 제가 또 AS를 해드려야 되면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셔서 다른 말씀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